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2024년도에 부업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그 부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월 15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부업이네요. 일도 종류가 좀 다양해서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건지 신청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끝나는 것도 있고요. 최대 12월 초까지만 선발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면요. 내년에 해야 될 소소할 일거리를 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부업입니다. 보통은 공공 일자리, 동행 일자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시와 구에서 이 시기가 되면 매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것들일 텐데요.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공공 일자리, 말 그대로 시민이나 구민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도로나 화단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실 이 공공 일자리는 국가에서 매년 시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만 알고 했던 사람만 했던 부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 공공 일자리가 핫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수가 웬만한 알바보다 괜찮아졌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 참여한 사람은 2년 연속해서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점이 핫해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올해 하셨으면 내년 연속해서는 못 하시고요. 내후년에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확히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보수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올려놓은 금액이 다양한데요.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약 3개의 구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평균 하루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입니다. 비용은 총 몇 시간 일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3시간짜리 근무도 있고요.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는 곳들도 있고 혹은 하루 3시간에서 8시간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10,000원 이상 12,000원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복지정책이다 보니까요. 2024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꽤 짭짤한 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일을 하시는 경우 주 5일 근무가 기본인데요. 부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월 70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를 3시간, 4시간만 일하고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 벌기보다는 그냥 딱 100만원 남은 시간이 꽤 있다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부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근로조건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만 일하긴 하는데 주휴수당도 나오고요. 월차도 있고요. 식비와 간식비, 또 빨간 날마다 다 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거죠. 조건이 좋으니까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내용은 지자체마다 세부적으로 당연히 좀 다르긴 한데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실내에서 하는 일과 실외, 밖에서 하는 일인데요. 먼저 실내에서 하는 일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사무직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사무직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아주 쉬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아주 쉬운 사무 보조를 해준다거나 혹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관리를 해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밖에서 하는 일인데요. 밖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요. 주로 길거리 청소나 공원 청소 이런 것들의 간단한 청소 업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지자체별로 30개에서 40개의 다양한 일이 있는데요. 종류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설명드린 실내, 실외 요 정도 안에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기간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평균 11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공공일자리, 동행일자리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청과 구청 등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이나 시청의 일자리 신청 기간이라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네이버에 내가 사는 구나 시 플러스
공공일자리, 동행일자리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에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임의로 구로구 동행일자리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채용 공고 링크가 나오네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신청서 양식과 함께 조건, 기간, 비용 모두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동사무소나 혹은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신청 기간을 확인해 봤는데 내가 사는 곳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다 하는 분들이라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신청 조건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후에 신청 기간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청 조건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기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 동행일자리에 지원하신다면 구로구에 내가 살고 있어야 되고요. 노원구에 지원한다면 노원구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 주소지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 결격사유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건강상태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부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공공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일 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임금이나 신청기간, 신청 자격,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은 지자체별로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직접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공고문이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확인을 해봤는데 내가 사는 곳의 기간이 이미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업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지금부터는 그 부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업은 네이버 지도에 있는 어떤 버튼을 활용해서 하는 부업인데요. 제가 10년 동안 자영업하면서 이 부업하는 분들만 한 200명은 만나본 것 같아요. 이 부업은 저도 직접 해봤고, 아니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학원 운영할 때 고객으로도 제 돈 주고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이 부업을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따라해서 지금 33만 원을 벌었다는 인증글도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달만 고생을 좀 하면 그 뒤로 한 달에 2-3시간 하고도 매월 20-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아니고요. 한 달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2-3시간. 무엇보다 네이버 지도 안 써보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냥 네이버 지도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이 핸드폰 하나만 준비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업은요. 지도 부업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업은 얼마 전에 티맵 부업이라고 해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업을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지도랑 카카오맵 이걸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맵이랑 네이버 지도 둘 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요. 영상에서는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맵은 오늘 알려드린 방식 그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실제로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도 영상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도 등록이 뭔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제가 이전에 티맵 부업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 등록, 지도에 등록을 대신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고 했더니 아니 이거를 왜 돈 주고 하냐고 계속 댓글로 달더라고요. 제가 학원할 때 돈 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소개한 뒤로 댓글에 제 지인도 이거 돈 주고 했었어요. 혹은 저도 이거 돈 주고 했었어 라는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번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딱 이 영상 15분만 집중하시면 어쩌면 여러분이 매월 치킨값 정도는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15분 정도 투자해서 매월 치킨값 이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진 않지 않나요?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 지도 등록 부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도 등록이 뭐냐면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 하는 분들 중에서 뭐 음식점이나 네일샵이나 헬스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고 이 지도 등록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부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굳이 뭐 돈을 주면서까지 일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짠! 네이버 지도를 국민 절반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8월에 네이버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려 한 달간 네이버 지도를 사용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2,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인지 아시나요? 5천만 명이에요. 그중 지금 몇 명이죠? 절반입니다. 2,500만 명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도 등록 하나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한테 내 가게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뭐 지도 길찾기랑 자영업자가 돈 주고 지도 등록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 절반이 쓰는 게 바로 이 네이버 지도입니다. 카카오 맵도 합치면 더 많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지도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라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네이버 지도가 단순히 길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맛집이나 뭐 술집, 미용실, 네일샵, 병원, 학원 등등 뭘 보여줘요? 이 매장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다른 카카오맵이나 뭐 아니면 티맵 아니면 구글맵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네이버 지도, 그러니까 지도 안에서도 네이버 지도가 이런 걸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이건 간에 사실 이 네이버 지도 하나만 제대로 등록을 해도 매출이 최소 2~3배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 지도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카오 웹이나 티맵도 같이 등록한다면 당연히 매출은 더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자영업자들한텐 이 네이버 지도나 지도 등록이 중요하구나, 요거까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뭐 본인이 등록하면 왜 나한테 맡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직접 해도 되죠. 근데 이 지도 등록을 맡기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뭐가 있냐면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사소한 일이긴 한데 되게 번거롭고 성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니 중요하다면서 성가시다는 게 말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지도 등록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꾸준한 관리거든요. 뭘 관리해야 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관리가 필요하구나,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관리가 하루에 약 거의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주 3회에서 한 4회 정도를 해야 돼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성가신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 3, 4회 10분, 20분을 못 내서가 아니고 이것까지 신경 쓰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뭐 음식점도 하고 학원도 하고 이자카야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해봤거든요. 이게 매장 하나 운영하려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음식점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뭐 재고도 파악해야 되지, 뭐 그럼 주문도 해야 되지, 재료 준비도 해야 되지 등등 매일 신경 쓸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학원 운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학원 같은 경우도 학원이 매출 오르기도 해야죠. 지금 있는 애들도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업해야 되지. 수업하려면 수업 준비해야 되지. 애들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뭐 학부모님하고 연락도 해야 되지. 뭐 하루하루에 이런 식으로 매일 사소하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도 화면이 좀 뚱뚱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이어트 하려고요.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보니까 어플 막 이런 걸로 먹는 거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까먹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다 하면서 며칠 기록 안 하게 되고, 그럼 뭔가 귀찮고 하기 싫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선 이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맡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어떤 노하우적인 측면인데요. 네이버 지도에 등록만 한다고 매출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등록만 플러스 노하우적인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 네이버 지도 등록을 왜 한다 그랬죠? 바로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요. 그럼 매출이 오르려면 네이버에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자주 보여야, 그래야 고객이 연락을 할 거고, 그래야 그 가게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이제 사무실이 양천구에 있는데 뭐 청소업체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해보겠어요? 뭐 양천구 청소업체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죠?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8개 업체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이시죠? 이 8개 업체? 그럼 전 당연히 여기 8개 중에 하나로 연락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맨 아래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1페이지, 5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청소업체는 이 1페이지에만 8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로 넘겨서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게 되잖아요. 뭐 본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2페이지, 3페이지 등록되어 있는 건 어떻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본인의 업체를 네이버에 지역명 플러스 업종 이렇게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이 네이버 지도 세팅과 관리를 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의심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자 아무거나 내셔서 네이버 지도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진짜 등록을 첫날 하잖아요? 그럼 그냥 첫날 전화같이 무지 막지하게 옵니다. 첫날은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디 막 마케팅 업체다, 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 진짜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죠? 바로 이 부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걱정이 되실 수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한다고 될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은 경쟁이 치열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남들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잖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업은 안 하게 될 사람은 안 하는 거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부업이 이상한 부업이 아니라 이미 다들 하고 있는 부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요즘 막 제 사진은 막 사칭해가지고 이상한 부업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신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다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너무 많아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튼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똑바로 플레이스 등록, 이 지도 등록을 안 해놓은 곳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요. 이 영상이 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뭐 50만에 100만회가 나와서 100만 명이 본다 해도 다들 하실 수 있을 만큼 똑바로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아직도 이 지도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뭐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 2, 30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 맡기고 계세요. 왜냐? 이것만 똑바로 해도 6개월만 지나도 매출 2~3배 오르는 건 막 기본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제가 제 고객 거를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업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제 거로 이 지도 등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 온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2달 전에 영원에서 300만원 챌린지라고 해서 아예 영원에서 매달 300만원까지 만들어보겠다 하면서 이때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 지도가 모두 다 지역명 플러스 업종 이렇게 검색했을 때 다 1페이지에 돼서 하루에 문의가 거의 10건 정도씩은 오고 있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부업 스파르타반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해보는 수강생분들이 계세요. 그 수강생분들도 11명이 다 하셨는데 이 플레이스로 문의는 다 받으셨습니다. 뭐 그분들의 인터뷰 영상도 다 찍어놨으니까 인터뷰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이 지도 등록법이 뭔지,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왜 이 지도 등록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들이 왜 굳이 돈을 주고 맡기는지, 요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지도 등록의 효과는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이제 두 번째로 지도 부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체적인 과정과 순서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진행 과정은 그래요. 일단 처음에는 도와줄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업체의 지도를 등록해줄 거냐, 그래서 업체 찾기, 이렇게 업체를 찾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당연히 지도 등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도 등록을 우리가 해줄 겁니다. 뭐 제가 이거 지도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업체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는 보여드릴 거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뒤로는 뭐 하면 돼요? 관리를 하면서 나는 돈을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첫 번째로 뭐 한다고요? 내가 어떤 업체를 도와줄지 사장님을 찾아야겠죠? 찾고요. 두 번째는 지도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도 부업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부업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지도 등록 부업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이 지도 등록 부업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등록하고 관리비, 이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얼마부터 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개 업체를 등록할 때마다 월 20에서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100만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초보자들은 20에서 30만원 정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이걸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한 개 업체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직장인 분이라면은 뭐 한 5개에서 10개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좀 더 포트폴리오를 쌓으시면 이게 한 개 업체당 2~3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도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처음에 지도 등록을 하고 그 뒤로 관리비를 매달 받는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라고요? 포트폴리오가 생기면 이걸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5개에서 한 10개 업체 정도를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이 지도 부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 지도 부업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하려면 원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도 부업이라는 거는 자영업자 분들의 플레이스를 대신 등록하고 관리해주는 대신에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플레이스는 내 걸 등록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등록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맡은 자영업자분들의 플레이스를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하면 내가 맡게 된 업체 사장님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플레이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로 이 지도 등록을 할 업체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 업체를 어디서 찾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이 지도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홍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자영업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분들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가셔가지고 이 자영업자 뭐 지도 등록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충분히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 같은 경우도 이걸 오픈 채팅방에 올리셔서 바로 그날 계약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방금 말씀드린 오픈 채팅 말고도 자영업자 카페 같은 데 보시면 플레이스를 관리해준다고 글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올리시면 당연히 카페에서 강탈당하겠죠? 그러니까 카페를 잘 찾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도부업을 맡게 되면 제가 홍보해드릴 사장님과 제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내가 아까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대행할 때 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되냐? 이 소리인데요. 계약서 작성을 고객이 원하면 당연히 써야겠죠. 그래서 계약서는 제 카페, 부업으로 퇴사하는 사람들, 부퇴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인데요. 제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경험이 없는데 과연 저한테 맡길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첫 달에 그냥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째부터 효과가 있으면 돈을 받는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 두 달째에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요? 한 달 날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그냥 해보는 경험을 일단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경험,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른 업체에 가서 또 성과를 내셔서 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해봤을 때 안 될 확률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료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관리는 그럼 어떤 걸 하나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지도 등록을 해주고 나서 그 뒤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관리가 도대체 뭐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마지막 따라하기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좀 낯설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해보시면 진짜 네이버 아이디 회원가입하는 것만큼이나 조금 쉽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 회원가입도 지금 힘들어한다? 그러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따라하기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거 따라서 등록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돈을 버시다 보면 아예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은 한 달 만에 월 120만원씩 벌고 아예 마케팅 대행사로 창업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이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빨간 테두리 영상에서 이 마케팅 대행 창업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도 등록을 하는지 어떤 걸 관리하면 되는지는 저희 직원분인 민성님이 나와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님!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네이버 지도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지도 등록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실 때는 그냥 후루룩 쭉 끝까지 한번 보시고 이후 두 번째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필요한 준비물도 뭐가 있는지 중간중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신 후 여기 신규 업체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업종을 알려주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업종에서는 지금 우리가 네이버 지도 등록을 도와줄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놔야겠죠. 첫 번째 준비물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종목에서 여기 예시처럼 종목에 한식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한식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마케팅 대행으로 업종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검색하게 되면 광고 대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맡으신 업종이 음식점이라면 여기에 음식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식, 야식, 뭐 중식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케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서류가 없을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훨씬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인식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여기 밑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화번호는 우리가 지도 등록을 해주는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화번호 인증까지 마치셨으면 저처럼 기본 정보 입력란이 나올 텐데요. 앞으로 기본 정보, 부가 정보, 가격 정보, 휴무일 운영 시간 이 4가지를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면 네이버 지도 등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기본 정보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체명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인식된 업체명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밑에 영문 업체명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업체 사진을 추가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업체 사진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등록하는 사진이 저희가 네이버 지도에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제대로 추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사진을 등록하실 때는 최대한 잘 나온 사진을 여기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게 매장의 전면 사진도 괜찮고 사장님의 얼굴 사진도 괜찮고 음식점이라면 음식 사진도 괜찮고 미용실이라면 머리 시스루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상세 설명을 입력해주세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저희가 지도 등록을 해드리는 사장님의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음식점이라면 12년 경력의 한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백반집입니다. 음식 요식업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 중식 자격증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점장으로 5년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제 가족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사장님의 경력과 사장님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으로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을 때는 혼자서 생각해서 적으시는 것보다 저희가 맞는 사장님께 여쭤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 사장님이 어떤 스타일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지를 조금 대화를 나누신 후에 이걸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혹시 너무 귀찮아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지도 등록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대화가 일절 없이 방치해서 생긴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나씩 물어보고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오히려 사장님들께서는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대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라는 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업체를 대표하는 메뉴명이나 서비스명, 상품명을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를 대표하는 가장 잘 팔리는 메뉴나 서비스, 그런 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로 보면 짜장면 있죠? 짜장면이나 짬뽕.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냥 짜장면이라고 해야지 여기서 해물짜장면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좁아집니다. 해물짜장면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보다 짜장면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짜장면이란 말 속에 해물짜장면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큰 메뉴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탕수육, 볶음밥, 그리고 뭐 깐풍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화번호는 아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될 거고요. 위치가 맞는지 밑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찾아오는 길 설명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처 가장 큰 랜드마크, 예를 들면 이제 코엑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00m 거리, 이렇게 큰 랜드마크 기준으로 우리 가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주위에 랜드마크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정보 입력이 끝이 난 건데요. 여기서는 알림 받기는 꼭 안 해주셔도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업체 등록이 신청되었습니다. 입력하신 업체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최대 5일 내에 반영이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지금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네이버 지도 등록은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문의를 안 합니다. 왜냐면 아직 부가 정보나 가격 정보, 뒤에 휴무일 같은 운영 시간을 제대로 기입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휴무일과 영업시간이 비어있으면 이 가게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의 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부가 정보에서는 이제 주차가 가능한지, 어떤 서비스, 포장이 가능한지, 배달이 가능한지, 예약이 가능한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비어있으면 아무래도 고객이 우리 가게에 방문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부가 정보도 상황에 맞게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달 매장이라면 배달, 배달 포장, 예약 다 된다면 이렇게 3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가 가능하다면 주차 가능이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유료인지 무료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발레 파킹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해당하시는 내용을 체크하면 되고요. 제일 밑에를 보시면 운영 중인 홈페이지나 SNS 커뮤니티 등이 있나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나 그 사장님께서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나 하시는 경우라면 네이버 지도에 SNS 링크를 걸어서 문의량을 조금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선택하시고요. 그 업체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가격표 사진을 추가해 주세요인데요. 여기서 가격표 사진을 또 업로드 안 한 곳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가격표 사진을 꼭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표 사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가격 정보를 추가해 주세요라는 걸 눌러보면 메뉴 하나마다 사진과 가격을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페라면 여기 아메리카노 사진을 하나 등록해놓고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입력해놓고 그 다음 또 카푸치노의 가격을 적어놓고 사진도 같이 등록해주고 이런 식으로 메뉴별로 하나하나씩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스 작업이 생각보다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등록하면 새로운 메뉴가 업데이트 돼도 사진과 가격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들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서 찍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서 찍기보다는 그 사장님들께 메뉴 사진 한 번만 찍어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고 카톡으로 사진을 받아서 여기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직장인 분들도 퇴근하고 이 플레이스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휴무일 운영 시간인데요. 휴무일 운영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게 사정에 맞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네이버 지도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부업을 위해서만 아니더라도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지인이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 방법대로 등록을 한번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이버 지도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 처음에 보실 때는 아마 좀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다. 아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많이 하는 질문들의 대답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